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호시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골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로 이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 바로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와 또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9대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 9년, 호세아가 즉위한 지 9년 만에 아수르 왕,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남유다, 그 위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던 나라가 아람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람 북단에 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아람을 치고 또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완전히 점령을 당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적으로 완전히 점령당해서 많이 버텼지만 도무지 이기지 못하고 점령당하고 망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당한 것은 호세아 때였지만 실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창기 때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없던 절기를 만들었던 그러한 왕, 그것이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에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히 무시가 되어지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우상을 추종하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갖고 있던 문화와 또 장사와 또 좋은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들이 탐욕과 이심에 물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내버리는 그러한 행태, 저들은 그 이전부터 우상에게 저들의 마음이 점령당해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탐욕에 의해서 저들의 마음이 점령당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고치고 바꾸라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권면을 하고 경고를 했지만 저들은 전혀 그것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특히 아합 임금 때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가 완전히 꽃피어 오르던 그런 시절이죠. 그 아합이 멸망당하고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또다시 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살았지만 결국 그도 이러한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베가가 아주 힘도 세고 군사력이 뛰어났지만 그도 역시 문화적인 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왕 19대 호세아 왕 때에 완전히 나라가 점령당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 먼저 정신적인 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에 점령당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군사적으로 또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속박, 정신적 점령, 이것이 바로 무서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는 이제 투쟁 수단으로서의 도구다라고 했던 거죠. 일반인들은 그냥 시간 나니까 영화 한 편 보자. 뭐 재미있는 거 없겠나. 가족들끼리 또 연인들과 함께 이제 영화 한 편 보러 간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 또 제작했던 배우들, 이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계획하고 영화를 만들어서 몇 년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주사파 교육을 받았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각계각층으로 나갔는데 특별히 영화계로 나가서 진지전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하고 데모해도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바꿔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갔던 분야가 영화계라는 거죠. 그 영화에서 사람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보는 그 영화를 이제 완전히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지전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사람들의 생각을 세뇌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영화에 관련된 잡지도 만들고 또 그 영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영화도 제작도 하고 또 그 관련자들이 이제는 문화관광부에 들어가서 공직을 맡으면서 그 영화계를 이제 쥐었다 폈다 하고 실제 영화계에 나가서 감독으로 배우로 나가서 활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커넥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군이라든지 영화 태백산맥 그리고 동막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보면 그냥 아주 재미있게 역사 공부 한편 하고 또 웃고 오는 그 영화인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반공 영화가 이제는 반전 영화가 되어져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했던 그 반공을 핵심을 했던 옛날에 그 영화는 이제는 다 그치고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는 반전,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작자가 누구냐,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는 그러한 원인보다도 비극을 강조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힘드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심지어 한 가족의 형제가 서로 적군이 되어서 총부대를 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은 하나다 라고 하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쟁이 왜 있었느냐, 바로 미군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영화들이 되어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세뇌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20년, 30년, 40년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영화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그 영화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보다가 정신적으로 세뇌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스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미스를 하면 미스터가 아닌 미스 하면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프레지던트 하면 대통령이죠. 그래서 여성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여성 대통령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태극기 집회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태극기 집회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내용이 쭉 연결되어지면서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미스 프레지던트라고 한글로 딱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그만하게 영어로 써놨어요. 미스 하면 영어로 MISS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영어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MISS가 아니라 그냥 MIS 그렇게 되어 있어요. MIS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됐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게 미스 아닙니까? 내가 미스했다라고 할 때 그 미스죠. 그러니까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어 글자로 은근히 적어놨죠. 그런데 한글만 보면 그걸 잘 못 보고 흘러가 버리면 여자 대통령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포스터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나와 있고 머리에 꽃을 달아놓은 그러한 포스터인 겁니다. 얼굴에다가 그리고 머리에 꽃이 달려있는 공주 이미지를 지금 새겨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런 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리고 머리에 꽃을 꽂아놓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공주로 있지만 잘못된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띠고 있는 영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화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에 있는 그 재단 측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을 이제 단체 관람시킨 영화죠. 그래서 우파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박근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영화를 관람을 합니다. 굉장히 영화가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또 이성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또 영화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겠거니 하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영화의 의도를 이러한 노인분들이 잘 알 수가 없죠. 잘 알 수가 없고 그 영화에 보니까 태극기 들고 시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면이 나온다. 우리 대통령이 나온다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일단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냥 단순히 태극기 집회를 하는구나, 대통령이 있구나, 탄압이 당했네, 불쌍했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보고 거기에 찬동하는 거죠. 사실은 영화의 목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미스 프레지던트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문화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적, 이념적 분별하기가 애매한 영화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생각을 완전히 농락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독립영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영화에 보면 3명의 청년이 나오는데 이 3명의 청년이 완전히 밑바닥에 인생을 하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정말 도무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차별당하고 또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이 3명의 청년이 간첩에게 포섭을 당해요. 포섭을 당해가지고 이런 나라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차라리 북한 가자. 그렇게 해서 북한을 철책선 앞에까지 휴전선까지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결국에는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여기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차라리 북한이 낫다. 우리나라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고 계급차별이 너무 심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는 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차라리 북한이 낫다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영화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하고, 또 웃기고 울리고, 또 저들에게 강력한 뭔가 이러한 것들을 심어놓는 것을 너무 잘하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딱딱한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졸리기도 하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힘든데, 그런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것 없이 너무 재밌고 스토리 전개가 빠르고 또 사람의 심장을 쿵쾅거리고 이러한 것들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감독 아닙니까? 그 감독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러한 영화들을 통해서 그 영화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게 되는 정말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지죠.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바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일본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구와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김구는 잘 아는 바대로 유명한 독립운동가고 독립운동 지도자였죠. 그런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원봉이 김구와 만나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김구가 잘 만나지를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1941년, 42년도가 되니까 김구가 그를 이제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바로 김원봉이 의열단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일본에 강력하게 이제 반일운동을 하고 일본의 기관을 공격하고 일본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는 그러한 일을 지휘하는 인물로 김원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보다 김원봉이 더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부각시키는 그러한 인물로 김원봉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원봉은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 김원봉이 해방이 되고 나서 4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다가 나중에는 조금 후에 북한으로 월북한 인물입니다. 북한이 월북해가지고 북한의 서열 7위에 해당하는 국가검열위원장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6.25 전쟁을 진도 지휘했던 김일성과 함께 그 인물이 김원봉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인물,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공산주의자죠. 그러한 인물들 지금 굉장히 부각하고 그를 이제 내세우는 영화가 암살인데, 결국 김원봉을 이제 이렇게 미화해서 했다면 다음에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김일성이 또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심리를, 반일운동을 잘했고 김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고 탁월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많은 유명 배우들을 등장시켜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영화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는 영화를 통해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 가면 평광옥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이 평광옥은 한 탈북자가 운영하는 평양냉면집인데, 이곳에 아주 시민단체들이 완전히 단체로 몰려가지고 이 식당에다가 낙서를 하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몇 날 며칠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밥 먹으러 가던 손님들이
한 명, 두 명 끝이게 되고, 그곳에 갔다가는 완전히 시위를 하고 욕설을 하고 글을 써붙이고 하니까 밥 먹으러 가지도 않고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식당의 사장이 탈북자였는데 그가 뮤지컬을 한 만들었습니다. 뮤지컬. 요독 수용소라고 하는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서 굉장히 열연을 했고,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가서 보고 눈물을 흘리고 이 감독에게 이제 축하도 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북한이 저렇게 끔찍한 곳이구나 하고 퍼져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 뮤지컬을 만들었던 탈북자의 식당에 몰려가서 그를 완전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도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결국 이 식당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뮤지컬이 더 이상 상영도 되지 않고 또 북한의 인권을 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죠. 그때부터 이미 그랬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는 북한 영화가 대놓고 유튜브에 상영되고 또 북한 영화가 대한민국 영화제에서 그대로 상영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상전, 진지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완전히 이제 세뇌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거 안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찾아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목적으로 해서 더 세뇌가 되어서 더 사상 무장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가끔씩은 역사물이다라고 해서 또 인기 있는 배우들을 이제 동원시켜서 그 역사 인물들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굉장히 많이 선전하는 일들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남한과 북한은 더 이상 떨어져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한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통일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시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군사적으로 멸망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전부터서 저들의 사상, 저들의 정신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행했고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각기 자기의 기업을 지키고 남의 기업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그 말씀들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마음껏 남의 기업을 빼앗고 또 탐욕과 이기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저들의 생각과 사상들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니 최종적으로 나라가 군사적으로 망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독립을 하지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가 왔지만 저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독립을 하지 못하고 몇천 년을 그렇게 방황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며 저들의 생각과 사상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해체되어져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었는지, 이 나라의 첫 출발이 뭔지,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도 또 정체성도 없이 살아버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었고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정신이 사상이 와해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그 와해된 사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요즘에 공산당이 어디냐, 간첩이 어디냐 라고 하면서 사상이 해이해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잡아넣는 국정원도 완전히 망가지고 기무사도 완전히 망가지고 그러한 자들을 잡아넣기도 힘들어지는 완전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러한 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상전, 진지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지만 그 믿음과 신앙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보해 나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좋지 못한 주사파적인 그 사상이 또한 그 주사파의 사상을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잘 분별하는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망해버리고 생각이 완전히 열려버리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또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나 성경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사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냥 웃고만 그런 게 있구나 하고만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사상이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인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재미있구나 하고만 보고 말면 문이 열리는 거고 거기에 속게 되고 또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초로 해 있다면 각계 각 분야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내용의 진실성과 거기에 담겨 있는 이제 사상과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식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본질이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공격해오고 이렇게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해치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영화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속을 수 있고 분별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다 적용되어지고 모든 영역에서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력과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점령당했던 결국 바깥의 문화와 사상과 이념과 또 욕심과 세상의 이기심과 이런 것들에게 점령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점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며 발견하며 우리가 분별하자. 또 분별해야 될 영역이 참으로 많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동안 속게 되는 거고 망하게 되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도 언급을 해봅니다. 점령, 사마리아가 결국 점령당하고 망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점령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서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또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